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아파트 빨리 팔고 꿈같은 수익률 줄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가 이제 6월 달에 나옵니다. 13일에서 17일 청약을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1억을 10년만 묻어두면 이자가 4,300만 원 나온다고 합니다. 많아 보이지만 10년이죠. 그러면 10으로 그냥 나눠보면 대략적으로 4.3% 이렇게 결과가 단순히 나오는데 조금 더 알아보면 정부는 다음 달이라고 했지만 6월을 의미하죠. 6월 달에 10년물 1,000억, 20년물 1,000억, 총 2,0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합니다. 이게 반응이 좋아서 매달 이렇게 발행하면은 1년에 2조 4천억까지 발행이 되겠죠. 이대로 한다면, 이 금액대로 매달 발행을 한다면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가 4.54%, 20년물은 3.425%, 역전이죠. 역전. 20년물이 오히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미래를 안 좋게 본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가상금리가 10년물이 0.15%, 20년물 0.3% 이렇게 쳐줘가지고 둘 다 10년물이든 20년물이든 대략적으로 3.7% 정도 금리 요거를 복리로 계산해서 이제 이자를 쳐주겠다. 요런 내용이죠. 그래서 요게 왜 좋나? 그냥 채권 사면 되는데, 지금도 그냥 채권 사면 되는데 왜 개인 투자용 국채를 사야 되는가? 세금 때문이죠. 세금. 이자소득 14%에 대해서 이자소득 14% 요거 부과는 하는데 분리과세로 부과를 하겠다. 그래서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내겠죠. 그러면 요 분리과세가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중산층 이상을 위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매입액은 2억까지 이렇게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에 1억씩 2년간 매수를 하면은 더 이상 매수할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은 요게 분리과세이지만 만기까지 깰 수가 없고 그냥 끝까지 들고 가야 되고, 그게 단점이죠. 반면에 일반 채권은 분리과세가 아니지만 중간에 만기 전에 매매가 가능하죠. 그래서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 요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 요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금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하는 것이 맞겠죠. 여윳돈이 있으면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다른데 투자할 데가 없다면 요만한 것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용 국채가 대략적으로 3.7%, 금리가 3.7%라고 했는데 지금 보겠습니다. 미국 국채하고 비교를 좀 해봐야죠. 미국 국채는 4.5%가 넘습니다. 더 좋죠. 표면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반면에 한국 국채는 1% 정도 낮죠. 금리가 3.547. 그래서 금리 딱 하나만 보면은 미국채 투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투자 의견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안 망한다는 가정하에죠. 미국 국채가 훨씬 안전하고 한국 국채가 덜 안전하지만 20년 안에 한국 망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도 측면에서는 둘 다 똑같다. 그러면 금리만 보고 결정을 하면 되는데, 매수 반대하는 의견부터 보겠습니다. 미국채가 더 좋다. 달러도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구 줄어드는 대한민국보다는 달러가 점점 강해지니까 환차손 이런 거 없고 그냥 달러로 바꿔가지고 계속 들고 가자. 미국채가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매수 반대, 요게 맞습니다.
타당한 의견입니다. 그리고 매수 찬성하는 의견은 환차손이 대략 그냥 앉아서 2% 손실이 나니까 미국 국채하고 한국 국채하고 1% 차이 나면은 한국 국채 메리트 있다. 당연히 매수해야 된다. 세금 혜택도 준다. 맞습니다. 매수 찬성 의견도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맞다 틀리다 요런 게 아니라 개인의 선택의 문제 같습니다.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지금 양쪽 의견 다 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추가 의견을 좀 드리면 시세 차익 필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채권 20년, 30년짜리 사가지고 금리가 1% 내려주면 20년치, 30년치 땡겨 먹으니까 큰돈 벌 수 있다. 이런 스타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만기 전에 매매가 가능한 일반 국채를 사야 한다고 들 생각한다. 맞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추가적으로 이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투자 시기가 또 중요하겠죠. 투자 시기. 언제 사야 되는가? 요거는 개인 투자용 채권, 개인 투자용 국채 요것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 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 선거 전에 돈을 푼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푼다고 했기 때문에 국채 가격이 내리겠죠. 한마디로 국채 금리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매수할 타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 선거일 전후에 그때 가서 사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때 가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가? 채권, 국채에 투자할 것인가? 어떤 쪽에 투자하는 것이 맞는가? 요거는 일본 국채 금리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하고 우리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도 이제 초고령 사회, 우리도 초고령 사회로 이제 진입을 합니다. 요게 부동산의 쥐약이죠. 지금 보시면 금리, 국채 금리가 고점이 1%입니다. 고점이 1%. 저성장 사회라는 거죠. 노인 인구가 많은데 경제가 팍팍 성장해 버리면 물가도 팍팍 오르고 그러면 노인들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초고령 사회 성장이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는 물가도 천천히 오르고 급여도 천천히 오르고 그래서 모든 게 천천히 오르면서 부동산은 더 천천히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초고령 사회에서 부동산은 별로죠. 별로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면에 채권은 어떻습니까? 지금 사면은 꿀일 수가 있죠. 나중에 채권 사면은 아마 그때는 금리가 1%, 0.5% 이런 식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초장기 채권 사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정리를 합니다. 부동산 vs 채권. 향후 부동산은 1년에 1% 미만 오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수익률 나오는 부동산만 매매해야 된다. 아무리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서 거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처럼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고 샀다 팔았다 이런 수요가 거의 없어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은 시세 차익형 부동산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나중에는 수익률 나오는 부동산만 거의 매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채권을 살펴보면 소득 없이 통장 깨며 살아가는 노인이 빠글빠글한 사회에서 3.7%라는 금리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30년 넘어가는 초장기 채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괜찮을 수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